VDG19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트레인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풋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스타일 이미지랑 도메인이 아니라 컨텐츠 이미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타일 이미지가 들어가서 스타일 로스를 구하게 되고 컨텐츠 이미지가 들어가서 컨텐츠 로스를 구하게 돼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인데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에서 피처들을 구해서 이 피처의 그래프 매트릭스를 덮어 씌운 거에 L2 놈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컨텐츠 로스 같은 경우는 VG19의 네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L2 놈을 구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 결과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결과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스타일 이미지의 컨트라스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다르다고 하면 컨텐츠 로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컨텐츠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를 건 없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배치랑 미스랑 하이트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각 채널별로. 근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배치만 뺀 거죠. 각 이미지의 채널에 대해서 미스랑 하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의 상위 호환인 아다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노이즈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결국 컨텐츠와 스타일이 조화롭게 입혀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다인 같은 경우는 노이즈 이미지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피처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둘 사이의 강조할 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런 특징이 있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뽑혀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아까 전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소개한 논문에서는 픽셀 스페이스에서의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다인에서는 이거는 피처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논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논문의 시작 부분에 3가지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맨 왼쪽이 그냥 단순히 배치놈이 있을 때 또는 배치놈을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꿨을 때 스타일 트랜스포를 하는 스타일 로스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상할 수 있듯이 배치놈보다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스타일 로스가 더 빠르게 수렴하고 더 낮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의 실험을 보면 이 A의 실험에서와 다른 점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컨트라스트를 노멀라이제이션을 미리 하고 걔를 뉴럴 트랜스퍼 스타일 트랜스퍼에다가 지금 적용을 한 건데 앞서 말한 거와 달리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컨트라스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미리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이의 성능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리 프리트레인된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하나의 스타일로 바꿔준 거예요. 그 후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면 A랑 B와는 달리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배치놈에 비해서 별로 성능 향상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실험을 보게 되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컨트라스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보다는 스타일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다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인풋 컨텐츠 인풋 X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걔를 스타일 인풋 Y에 뮤랑 시그마로 다시 그 디스트리뷰션을 정리해 주는 걸 아다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인의 전체 네트워크 구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가 VGG 인코드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 컨텐츠 이미지의 뮤랑 시그마가 이 스타일 이미지의 뮤와 시그마로 덮어지게 된 다음에 걔가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지면 이런 스타일이 변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컨텐트 로스랑 스타일 로스가 각각 정의가 돼요. 이 컨텐츠 로스 같은 경우는 키가 지금 아다인의 아웃풋인데 아다인의 아웃풋과 이 아다인이 디코더 G를 통과하고 다시 인코더를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필터 사이의 로스를 컨텐츠 로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 이미지랑 스타일이 바뀐 이미지 둘 사이의 두 개가 각각 VGG 인코드에 들어갔을 때 생성되는 각 레이어들의 뮤랑 시그마만을 멜트놈을 해서 더한 걸 스타일 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피터들 간의 노멀라이제이션, 피터들 간의 차를 본 게 아니라 피터들의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봤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점인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한 아다인을 통해서 도메인 갭을 줄인 논문인데요. 그 리듀싱 도메인 갭 바이어 스타일드 알고 어그노스틱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컨텐츠를 위주로 학습하는 네트워크랑 스타일을 위주로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구성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논문은 CNN은 바이어스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있냐면 그 컨텐츠를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쉐입 같은 컨텐츠 위주로의 학습이 아니라 그 텍스처 같은 스타일을 보고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증명할 논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이 뭐냐면 글로벌 쉐입이 사라진 텍스처만을 갖고 있는 이미지랑 텍스처가 사라진 글로벌 쉐입만 갖고 있는 그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CNN의 어큐러시를 비교해봤을 때 텍스처만 갖고 있는 애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처를 더 잘 학습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다는 거를 미리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듯이 아다인은 그 CNN의 피처 맵에 미니랑 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스타일을 확 바꾸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다인을 통해서 CNN의 스타일 바이어스를 없애보겠다. 그렇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어댑테이션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콘텐츠를 위주로 학습하는 네트워크랑 스타일 위주로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스타일 바이어스, 즉 도메인 바이어스를 줄인 CNN을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인풋 X랑 랜덤하게 뽑은 X'으로부터 X'의 스타일을 받아서 X'의 스타일을 받은 X면 지금 스타일은 다른 게 된 거니까 컨텐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이 X'으로부터 X의 스타일만을 가지고 와서 컨텐츠는 랜덤하고 스타일은 가진 스타일 바이어스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컨텐츠만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밑에서는 X의 스타일만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 컨텐츠 바이어스 러닝 윗부분을 보면 일단 이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 GF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스타일 피터를 블렌딩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GF를 통과한 X를 레이턴트 벡터 Z라고 하고 그 랜덤하게 뽑은 X 프라임을 GF를 통과한 애가 Z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Z랑 Z 프라임의 뮤랑 시그마를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뮤랑 시그마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새로운 뮤랑 시그마를 만들고 새로운 뮤랑 시그마로 Z를 아다인 해주게 되면 새로운 컨텐츠는 갖고 있지만 스타일이 달라진 피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컨텐츠 정보만을 갖고 있는 피터를 만들게 되고요. 로스 펑션을 보면 피처 익스트랙터인 GF랑 컨텐츠 바이어스 네트워크인 GC가 있을 때 아까 아다인을 통과해서 컨텐츠 정보만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얘가 다른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프리딕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리딕션과 정답값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피처 익스트랙터랑 컨텐츠 바이어스 GC 두 개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을 어드버서리 스타일 바이어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윗부분이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랜덤한 컨텐츠 필터의 인 X 프라임이 있고요. 지금 잘못 나왔네요. X의 스타일인데 아무튼 랜덤하게 뽑은 X 프라임과 이 X의 스타일이 지금 믹스가 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지금 Z랑 Z 프라임이 나왔는데 Z 프라임에 아까는 그 Z랑 Z 프라임의 뮤와 시그마를 인터폴레이션해서 아다인을 했다면 여기서는 스타일을 온전히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Z의 뮤와 시그마가 아다인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성된 피터로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컨텐츠는 랜덤하고 스타일만을 가지고 온 스타일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로스 펑션이 두 가지가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나온 이 프리딕션 값이랑 이 y값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이 스타일 바이어스 네트워크 GS만을 트레이닝하게 돼요. 그리고 이 GF 같은 경우는 도메인 스타일 정보는 없는 컨텐츠 정보만 있는 컨텐츠 정보만이 있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스타일 정보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 정보를 그 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여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딕션 값이랑 y를 곱하는 게 아니라 프리딕션 값이랑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그 맥시마이즈된 크로스 엔트로피로 피터 익스트랙터 GF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트레이닝에 관한 설명이었고 테스트할 때는 이 밑에 있는 거를 다 빼고 피터 익스트랙트 GF랑 컨텐츠 바이어스 네트워크인 GC만을 붙여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논문에서 쓰여져 있는 거를 보니까 밑에서 그 트레이닝 하듯이 테스트를 진행해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순서를 보면 일단은 인풋 X랑 라벨에 Y가 있고 아까 어드버서리얼 러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드버서리얼 러닝이 지금 여기였고요.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람다 웨이트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미니 배치 XY를 꼭 뽑게 되고 X의 필터 익스트랙트를 통과한 Z를 구하고 X 프라임의 필터 익스트랙트를 통과한 Z 프라임을 구하게 됩니다. 이 Z랑 Z 프라임을 컨텐츠 바이어스 러닝을 할 때는 Z에다가 Z와 Z 프라임 사이의 인터폴레이션 된 뮤와 시그마로 ZC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로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GF랑 GC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Z랑 Z 프라임으로 어드버서리얼 스타일 바이어스 러닝을 할 때는 Z 프라임에다가 Z의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덮어준 ZS를 생성하게 되고 이 ZS로부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해서 얻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GS만 학습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곱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GF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어드버서리얼 웨이트에 따른 쉐입과 텍스처
네, 쉐입과 텍스처의 어큐러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드버셜 레이트를 높여주면 높여질수록 텍스처는 잘 학습을 하지 않고 쉐입에 대한 어큐러시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웨이트를 높여주면 쉐입에 대한 바이어스는 증가하고 텍스트에 대한 바이어스는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A 디스턴스는 프록시 A 디스턴스인데 네트워크의 피처들을 뽑아서 걔네들을 SVM 통과시켰을 때 나온 새로운 피처들 사이의 거리를 구함으로써 도메인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매트릭인데요. 그거를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도메인 간의 거리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멀티소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부터 보면 지금 이 테이블 1이랑 테이블 2가 멀티소스 제너럴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다른 네트워크보다 세그넷의 네트워크가 에버리지를 보면 훨씬 성능이 괜찮은 걸 볼 수가 있고 레지넷 기반으로 했을 때도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똑같고 싱글 소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부분에서도 이때는 멀티 소스보다 더 확연하게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부분에서도 거의 2에서 3 정도 계속 세그넷을 넣었을 때의 메소드가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